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연이면서 사례 발표가 되는데요. 디지털 헬스와 필란드로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글로벌 청년 창업가 재단 이사장이시면서 DK 닥터 대표이신 박항규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박항주입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청년 창업가 재단 이사장으로 소개하는 것보단 DK 닥터 대표이사로 소개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가 좋냐, 이사장이 좋냐. 저는 대표가 좋습니다. 평생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일을 했었고요.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결실을 한번 보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 오늘도 많이 배웠지만 이 배운 거를 계속 접목시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데이터 마이닝 또는 통해서 프로파일링 그리고 그 DTX로 넘어가는 치료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작은 보탬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거리가 딱 여기네요.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술은 더 이제 많이 가야 되죠.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방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높여서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의료비용을 낮추고 또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느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조기 진단이라든가 대사증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기술이 뭐냐. 그 기술을 제안해 달라라고 요청을 받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숙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래 기술을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잠시 시장 조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시민 230여 분을 대상으로 평균 연령은 60세에서 70세입니다. 혹시 어떤 만성질환이라든가, 내가 만성질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와 선생님, 전문의를 만나고 싶은 분야가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허리 및 통풍 질환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건 이거보다는 바로 이 위험군의 숫자입니다.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50대, 40대들 체크리스트 하면요, 10개가 넘게 나오거든요. 당뇨도 있고, 요즘 거북목, 허리, 무릎. 근데 어떻게 60에서 70대 되신 분들이 4개뿐이 인정을 못하고 있지? 본인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위험군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본인들이 아직은 특이암이라든가 간질환이라든가 당뇨, 이명, 거북목, 심장질환, 치매에 있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지팡이를 짚든지 등산을 안 가시고 무릎을 보호하는 의약 제품을 쓰는데, 만약에 노출되지 않은 병을 갖고 있다? 그럼 무방비 상태로 당하시다가 큰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의료 비용을 엄청 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새로운 병이나 위험군을 인지하고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과연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첫발 뛰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는 의료 문턱이 비용적인 걸 떠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과는 최악이고요. 그 소리의 공포감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병원 교수님들 얼굴 보는 거는 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3, 6 그리고 9개 자신의 활동 데이터,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께 뭐 먹었는지, 몇 칼로리 드셨는지,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설사 몇 번 하셨습니까? 그거 기억하는 분 없잖아요. 이 데이터가 없는 이상 과연 아까 진흥원에서 요구했던 추적이 가능하겠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라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덩키 닥터라는 보조 의사라는, 덩키는 이제 보조라는 의미의 용어고요.
그래서 보조 닥터나 의사분들이 갖지 못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료나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던키닥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UI라고 그러죠. 소비자 접근성이 쉬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일리 문진이거든요. 하루에 문진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왜? 여러 개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설사 몇 번 설사하신 적 있나요? 최근 3일 동안 눈꺼풀에 뭐 움직이심이 있나요? 아까 이제 목소리 얘기하셨지만 최근 자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은 적이 있나요? 이건 별거 아닌 데이터인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위험군으로 모을 수 있는 위험군 문진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게 저희의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수를 물어본다든가 설사 갑상선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시간이 본인들이 원하는 예약 시간이고요. 날짜가 하루에 하나씩 달라집니다. 겉은 이렇게 보이지만 저희는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죠. 카톨릭 의대 교수님들의 책을 이제 기반으로 했지만 뇌졸중 질환의 위험군의 문진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파샬로 보냅니다. 맨날 보내면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게끔 이게 피부과 질문일까요?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막 다음 주 금요일 날 이걸 받으면 이게 피부과 질문인지 뭐 다른 질문인지 혈압 질문인지 모르게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진을 잘라서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기초 행동 습관 증상 심화 문진으로 6개의 문진이 가서 어느 정도 위험군으로 파악이 되면 곧바로 6단계 위험군 대상 전문의와 연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문진의 위험군으로 판정이 되시면 본인들이 동의하시면 전문의를 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상담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진료는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제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카톨릭 의대에서 기술사업화 총괄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 자회사는 이번에 상장이 됐고요. 2, 3, 4, 5 하면서 가장 저희가 기술사업화에 가장 조심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의료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거든요. 위험군이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안 좋아 보이시니 빨리 병원을 가보세요가 저희의 역할이고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가장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가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전문의 상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욕심이 났죠. 왜냐면 전 세계 저도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료 격차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걸 헬스갭이라고 하는데 이 헬스갭이 큰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750만 명의 국내 제외 동포들이 국내 의사분들하고 상담해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워낙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리도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높으니까 그래서 저희 앱을 활용해서 그러면 최소한 상담 정도만이라도 해서 내 증상에 대해서 코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조언도 받고 아니면 진짜 병원을 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99개 언어를 달아놨습니다. 현재 앱에. 그래서 부담 없이 한국의 의사분들은 한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각 나라별로 거기에 맞는 지금 러시아어라든가 불란서부터 99개 언어니까 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언어가. 그래서 저희는 400개까지 이제 올릴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는 그래서 어느 오지에 있는 분이 모바일을 갖고 계신 분도 저희 K 의사들과 같이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지금은 아직은 이런 레포트들이 그냥 원시적인 레포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 헬스 데이터라든가 진짜 인바디 데이터라든가 이제 데이터들이 붙죠. 저희가 요번에 이제 고려대하고 같이 제안했던 제천시에 제안했던 거는 동아 ST가 갖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데이터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데이터 분석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나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저희는 요번에 더 자신감을 좀 얻어서 이제 더 많은 헬스케어 업체들과 지금 제휴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재미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답변을 하시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게 MT, Move to Earn이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캐시워크가 그 역할을 많이 하시죠. 지금 540만 명 정도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의 모델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처럼 문진의 답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드리고 그 포인트로 전문의 상담이라든가 폐쇄모열에서 구매 보험료 할인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냥 무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엔 이 포인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주 작은 또 증상 하나만 가지고도 바쁘신 분들한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기술을 테크를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일리 문진 그리고 상업적 문진 또는 특별 문진이 있습니다. 데일리 문진은 아까 위험군 문진이고요. 이 특별 문진은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유전병이 있느냐? 담배 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검색 문진은 앞 두 문진을 가지고 검색해서 구분된 문진입니다. 예를 들면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흡연하십니까? Yes. 그 다음에 질문은 담배 끊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특별 문진, 검색 문진이 있고요. 저희 데이터만 가지고 건강 마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마이닝 하는데 이 마이닝 할 때 센서라든가 IoT 헬스케어라든가 지금 본인의 치료 데이터들이 결합이 되면 이제 마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건강 마이 데이터가 되면 이게 빅데이터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쌓아놓은 병원에 있는 빅데이터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야죠. 그리고 그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제 개념에 말한 백신의 디지털 백신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예방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니까 저희 디지털 백신은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대가 개인 맞춤형 DTX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 치료가 아닌 뭐 백신을 하나 지금 주사를 맞는데 똑같이 15mm 맞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 나이, 유전적 병형 저희가 분석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4.5mm, 15mm, 16mm를 놔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영역은 의료 영역은 아니고 데이터 마이닝 영역이고 이걸 AI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게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덩키입니다. 보조하는 거죠. 저희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각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K의료를 나서는데 DTX에서는 여기에만 갇혀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거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 마이닝과 게더링을 통해서 프로파일링한 결과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 치료자가 나오는 게 DTX의 저희는 끝판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저희 덩키닥터 앱은 기본적으로 B2B 모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들 그리고 기업의 이제 기업 임직원 건강,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의 건강도 저희가 책임져야 돼. 이건 심리적인 부분, 옛날에 이제 저희가 소원술이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문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학폭, 더 글로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학폭도 단기간에 학폭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 학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상 우리가 데일리 문진을 한다면 언젠간 한 번은 걸린다. 직접적으로 맞았다고 묻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문진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접근으로 B2B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쪽은 아시다시피 스프링헬스는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기업입니다. 한국의 한국분이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DK 닥터는 훨씬 더 다양한 모델이지만 타겟은 다릅니다. 타겟은 저희는 90개국의 10억 명, 모바일을 갖고 계신 10억 명이 저희의 데이터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요.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진행이 될 거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좀 재밌는데 좀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마이닝을 해서 위험 예방을 하고 원격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치료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90개국에 이거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즉석 즉각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뭐 벌추얼 AR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걸 제공해야 되느냐? 저희는 헬스케어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때 세라젬 셀리턴이라는 또는 의료 제품들을 이쪽에 제공해서 치료는 안 되지만 그분들이 좀 더 고통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K 헬스케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고 환자분들이 직접 오는 모델이 최적이지만 저희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는 차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어폰, 에어팟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나요? 네. 4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니? 네. 높은 음량으로 쓰고 있니? 네. 그 친구는 대부분 이명유형군입니다. 거기에 맞춘 제품은 치료면 좋죠. 의사 선생님 붙여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차선으로 이들에게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인간 안 제품들이고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 좀 줄일 수 있고 골전도 전화기로 좀 바꾸든지 집에서만이라도 엄마의 잔소리는 골전도 이어폰으로 써서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치료만이 아니고 요즘 정신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니까요. 그래서 인사담당이라서 국방부, 사회복지, 보건복지, 교육청에서도 중간관리자들이 문진을 만들어서 발송하게끔 저희가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 또는 교육감 그리고 군내에서는 국방부의 뭐 인사담당 이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저희는 군음문진을 테스트를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앉아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의자냐? 아니면 잔소리냐? 공기가 안 좋냐?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 모르게 이제 막 문진하는데. 그래서 찌끔찌끔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긴급복지 신청했냐? 아니요. 생계비 신청하셨냐? 아니요. 의료비 신청하셨냐? 아니요. 그런데 월급이 평균 수익이 100만 원 이하신가? 예. 이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사는 분들의 대부분 가정은 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세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걸 저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 휴대폰을 쥐고 있다. 복지 담당자들이 얘기하셔.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거 신청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긴급복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물어봐서 이걸 찾아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모델입니다. 재밌죠?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안막입니다. 안막이죠? 그런데 저희 앱은요, 현재 앱 속에서도 QR코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QR코드, 이 앱 내 오른쪽 상단에 QR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QR 인식기를 저기다 갖다 대서 로그인을 하면 저한테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올라오고요. 둘째로는 도수 치료기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안마기로 가면 무조건 제가 어떤 모드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오른쪽 허리가 더 아픈 사람인지 왼쪽 다리가 더 아픈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수 치료기죠. 뉴욕공항에 갔는데 한 30분 동안 여유가 있어. 어디서 바디 프렌드네 눌러놓고 로그인했을 때 내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나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가는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저는 헬스케어가 앞으로 이 비전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모델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G전자 B2B 팀하고 이제 미팅을 잡아서 300만 가구가 혼자 사는데 왜 에어컨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피부과적인 질환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에어컨 농도나 어떤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돼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없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제안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헬스케어 방문 판매입니다.
방판이라는 단어를 깔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주단학 아십니까? 어머님들 누워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마루에 많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단학에 계셨던 한국 화장품에 계셨던 분들은 약 판매였죠. 왜냐하면 이 피부 상태를 알지 못했으니까. 저희는 데이터를 다 쥐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분이 무릎이 안 좋은지 피부가 건조한지 목이 안 좋으신지 손목이 안 좋으신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무겁다 그러면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자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K헬스케어를 건강센터로 확대시키자는 게 지금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고 글로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시를 통해서 제천 시민의 건강 상황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바일로. 그래서 이런 모델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이거는 저희의 이제 서비스를 정의한 거고, 이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가 저희 회사의 IR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나라에 14만 정도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퇴직 의사가 4만 분 정도 되세요. 근데 제가 퇴직자 프로그램을 들여다봤는데, 모 협회에 등산과 골프 프로그램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좀 요즘은 워낙 젊으시니까 아프리카 가서 또 봉사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국경원 의사회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체력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일이 더 많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필란트로피는 아까 저희 상담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퇴직 의사분들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분들이 전 세계의 환자들, 위험군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서울, 한국에서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다행히 저희는 실시간 채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연락 오시고 그냥 시간 나실 때 이제 상담해 주시고,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예비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얘기한다든가, 혹시 아시는 병원 의사가 있으면 뭐 연결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상 보도자료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게 750만 원 해외 교민과 90개 의료취약국의 국민 10억 명을 대상으로 건강 및 원격 진료를 통한 예방의료 필란트로피 활동이 이제 시작될 거다. KSOP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아직은 뭐 저희가 아직 협약된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오늘 이제 회장님 다 오셨고, 여기 부회장님들 다, 임원분들 다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신다면 전 언제든지 이걸 이제 기사화해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의 이제 마지막 부탁이고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활동이 국내에서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앱을 만들었고요. 현재도 덩키 닥터라는 앱을 양쪽 스토어에서 까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뭐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90개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글로벌화의 욕심이 아니고 이제 인류의 차원에서 저희는 이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